자, 여러분 3단원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확률 분포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두 가지 뭐하고 뭘로 나눈다고?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얘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라고? 확률, 변수. 변수가 이산적이냐, 변수가 연속적이냐 이에 따라서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이렇게 나눴었고,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 잠깐 복습을 좀 하면요,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확률 질량함수 또는 뭘로 줬었어? 확률을 주는 방법, 표, 확률 분포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함수로 줘도 표를 만들어서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구했죠. 얘 가지고 뭘 구했었어요, 여러분? 기대값하고 분산을 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게 물론 표준편차죠. 자, 연속확률 분포도요, 마찬가지로 확률을 주는데 얘는 이제 약식으로 안 쓰고 다 쓰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줘요. 얘는 이제 변수가 실수,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얘를 밀도 함수로 줍니다. 즉 fx라고 줘요. 그리고 이 fx 값은요,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특징이야. 한 점에서의 확률은 논하지 않아요. 연속확률 분포는 한 점에서의 확률 논한다, 안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이산은 한 점에서 확률 중요하죠. 근데 연속확률 분포 개념 잡으셔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하여 한 점에서의 확률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는 구간에서의 확률만 얘기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점에서의 확률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등호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강의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산확률 분포는 등호가 중요하다. 얘가 확률을 한 개를 더 더하느냐 안 더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야. 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등호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어차피 한 점에서의 확률은 논해, 안 논해? 안 논하거든. 연속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0이에요. 0.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얘는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니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를 적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a부터 b까지 확률이 뭐냐 그러면 x축하고 이루는 이 부분의 면적이 확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주는 방법은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 확률 밀도 함수는요, x축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정적분 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정적분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fx가 x축 아래로 내려오면 확률이 음수가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런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산확률 분포에서 요런 게 있었어. 각각의 확률 pi는 0부터 1이다. 확률 총합은 뭐다? 1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연속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야. 모든 각각 구간마다의 확률은 전부 다 0부터 1이어야 되고요. 모든 전 구간의 확률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요런 내용이 연속확률 분포입니다. 자, 대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유형 1번을 보시면요, 얘가 모든 실수값을 변수가 취할 때 연속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연속확률 변수를 갖는 거를 연속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때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지고요. 이 밀도 함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된 전 구간 내에서 확률 총합은 1이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확률 총합이 1이다. 걔를 뭘로 구한다라는 걸 설명해 준 거야. 아까 정적분. 근데 이제 특이한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 등호는 연속일 때는 유무가 상관없다. 등호가 하나 좀 빠져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면적은 똑같아 어차피. 얘를 이 선을 포함하냐 안 하느냐가 넓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앞으로 A부터 B까지의 확률이 바로 면적이다. 거꾸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면적을 구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함수 아무거나 우리 적분할 수 없잖아요. 그럼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도형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사다리꼴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삼각형 1부터 3까지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 그 삼각형이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다? 1이다. 확률 총합.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 모르는 문자를 하나 정하겠죠. 여기 있죠. 등호 유무는 상관없다. 얘는 한 점에서 확률은 0이다. 따지지 않는다. 자, 1206번입니다. 얘를 보시면요. 얘가 KX야.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이게 정의된 게 0부터 3까지야.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긋는 건데 이쪽은 그을 필요 없죠. 0부터 3까지만 그으면 돼. 이렇게 그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x에다 3 넣으면 되잖아. 3k. 알겠죠? 그럼 선생님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그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아래로 그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확률이 음수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정의된 전 구간이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확률 총합 1. 0부터 3까지 정의된 구간 이루면 거기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확률 총합 1이라고. 그러면 얘는 2분의 1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 3, 높이 3k 이게 1 있구나. 이런 식으로 k를 구하게 될 거야 앞으로. 그래서 k는 9분의 2.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2부터 3까지의 확률 물어봤죠? 이건 뭐야? 2부터 3까지의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면적 여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면적 어떻게 구할래? fx식을 다 구했잖아. k 구했으니까 9분의 2x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다리꼴 넓이로 구할 수 있잖아요. 사다리꼴 넓이.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게 윗변. 그러니까 요거를 가져올게요. 요거 가져와서 얘는 면적이다. 2분의 1 윗변 F2 아랫변 F3.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4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9분의 6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되는 거야. 사다리꼴 넓이. 그럼 9분의 10 앞에 2분의 1이랑 약분돼서 9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요렇게 푸시는 게 바로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자, 유형 2번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 x가 갖는 범위 정의된 구간은 0부터 3이고요. 확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확률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요. 확률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가 얘의 두근이다. 그럼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0부터 3까지 fx가 이렇게 0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어. 근데 첫 번째 녀석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만큼의 면적이 첫 번째 근이래. 얘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근데 두 번째 녀석은 2보다 작은 거래. 2보다 작은 게 바로 요만큼이 베타라는 거야. 빨간색 전 부분이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이해돼요?
정의된 건 0부터니까 2보다 한없이 작은 건 아니고요. 0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베타야. 근데 얘를 구하래. 1부터 2. 그럼 얘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0부터 2까지의 면적에서 0부터 1까지의 면적을 빼준 거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다? 베타 빼기 알파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근계수 관계. 선생님이 얘를 알파로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은 거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6분의 5. 알파 베타는 6분의 1.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36분의 25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6분의 4. 얘 뒤에 거 6을 위아래 곱하면 36분의 24니까 25에서 빼면 36분의 1 남네. 여기다 루트 씌우면 36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자, 이제 유형 3번은요, 여러분 정교분포를 하게 됩니다. 정교분포. 정교분포는 이렇게 써요. x가 따른다 n.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중요합니다. 평균 분산. 근데 이 분산을 쓸 때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요. 이 시그마는 뭐냐면 표준편차. 표준편차. 앞으로 분산을 쓸 건데 앞으로 이런 꼴로 쓰세요. 만약에 분산이 4라고 주잖아. 정교분포인데 4라고 주면 2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분산이 3이다 하면 뭐라고 써야 돼? 루트 3의 제곱. 알겠습니까? 표준편차 제곱꼴로 쓰세요. 여기서 표준편차를 많이 가져오거든. 아시겠죠? 습관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교분포야.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이산항렬분포에서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항분포 있지 않았어요? 이산항렬분포에서는 이항분포가 있었어. 기억나요? 이산은 이항, 연속은 정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얘가 따른다고 B 쓰고 중요한 거 뭘 썼어요? NP. NP를 썼죠. 시행횟수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 그러면 얘 가지고 뭐가 나왔었어? 평균, 분산. 평균이 NP, 분산이 NPQ.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했었죠. 물론 확률은 뭐였어요? 확률. PX가 R이 될 확률. 이것도 중요해요. 이항분포는 세 가지야, 원래. 확률은 뭐야? NCR, P가 R번, Q가 N-R번이었죠. Q는 6번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항분포는요, 놀랍게도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평균이 NP, 분산이 NPQ. 구하기가 쉽단 말이야. 이항분포인지만 알면 얘는 NP만 찾을 수 있으면 구하기가 쉽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정교분포를 보면 정교분포는 통계에서 중요한 게 확률, 평균, 분산 세 가지란 말이야. 얘네들은 확률,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다 구하기가 쉬워. 근데 정교분포는 아예 대놓고 뭐하고 뭘 줘요? 평균, 분산을 주잖아. 대놓고 평균 분산을 줘. 그러면 이제 정교분포에서 구하는 거는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겠어? 확률이죠. 알겠습니까? 확률입니다. 근데 얘는 정교분포는요, 여러분. 정교분포는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정교분포는 그래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분포를 우리는 정교분포라 그래. 얘 특징이 뭐냐면 얘는 가운데가 평균이고요. 좌우 대칭이에요. x는 m 대칭. 가운데가 평균이고요. 얘는 x는 m 대칭.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 돼요. x축을 뚫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역 자체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 모든 실수예요.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 됐습니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수학자들이 이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예로부터 어떤 정규분포라고 하더라도 예로부터 1시그마 뺀 거, 즉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한 번 뺀 거, 그리고 한 번 더한 거, 요거의 면적이 어떤 분포라고 하더라도 늘 확률이 일정해요. 약 68%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를 조사했어. 근데 그게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뭐 한 160이야. 표준 편차 10이야. 그럼 150부터 170 사이에 있는 사람 수의 평균이 68%라니까? 근데 너희들 만약에 수학 점수를 조사했어. 평균이 80점이야. 표준 편차 5점이야. 그래서 75점부터 85점까지 전교생이 68%가 있다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분포들은요, 그 분포 자기 자신의 평균에서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를 한 번 빼고 한 번 더한 게 확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모든 정규분포 확률이 다 똑같아. 놀랍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면적 구하기 어려울 거 아니니 한 개의 정규분포로 통일을 시켜서 확률을 구해놓자. 그게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예요. 표준화 시키는 거지.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요, 변수를 일반적으로 Z를 쓰고요.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를 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변수가 키였으면 키의 평균과 키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고, 이게 수학 점수였으면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게 바로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야. 놀랍게도 이게요, 늘 0이 되고요. 얘는요, 늘 1이 돼요. 그래서 Z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인데 0,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요, 그림이 정규분포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가 다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고 가운데가 평균이라 그랬잖아? 평균 대칭이거든. 여기가 Y축이야. 우리가 보통 Y축은 안 그려요. 왜 그러냐면 얘는 X축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시그마만큼 가는 게 확률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확률을 다 적분을 해놔. 다 구해놔. 그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만들어놔. 분포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요, 얘는 Z 변수가요, 0부터 이제 너희들 책을 보면 여기가 스몰 z라고 많이 나와. 이거는 변수는 라지 z로 쓰고요. 여기 이 상수값은 스몰 z로 쓰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저는 알파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나올 때마다 확률을 이렇게 다 정해놔요. P1, P2, P3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인데 중요한 건 표준 정규 분포표는 이거야. 0 이상만 있어. 누구만 있다? 0 이상만.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1 이렇게 하고 이 확률을 구해놓은 걸 표에 써놓는다고. 아, 여기가 알파예요, 여러분. 아이, 미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써줬는데 이렇게 써야죠. 원래는 여기 알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기는 확률, 여기는 알파 끝값. 여기는 끝값만 나온 거야. 근데 이 끝값은 시작이 무조건 누구? 0이라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표는 0 이상 알파까지의 면적을 구해놓은 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줄게요. 통계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확률, 평균, 분산 세 가지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항분포는
확률, 평균, 분산 구하기가 쉽더라. 특히 평균 분산 구하기가 너무 쉬워. 확률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계산이. 그런데 정교분포라는 건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갖는 녀석들의 정교분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평균과 분산을 줘요. 아예 대놓고 줘. 그러면 우리 남은 거 뭐만 구하는 거 남았어? 확률. 이 확률 구하라 그러면 정교분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표준화를 해요. 뭘 한다? 표준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교분포를 따르는 녀석들은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걔가 Z로 바뀌어. 이게 표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표준 정교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늘 0, 1이다. 이건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0,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자. 그걸 뭐라 불러? 표준 정교분포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교분포 하나 주어지면요, 표준화해서 표준 정교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면 끝이구나. 왜? 통계는 확률, 평균, 분산 세 가지인데 평균과 분산을 줬으니까 정교분포는 확률 구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 확률을 뭘로 구하면 된다? 표준 정교분포로 구하면 된다. 이게 흐름이에요. 의식의 흐름. 알겠습니까? 그러면 확률을 거꾸로 줘.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줘.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 결국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를 주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하고 표준 정교분포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러 갈게요. 다음. 자, 유형 3번입니다. 정교분포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가운데 M 대칭이고요. M보다 크면 클 확률은요, 작을 확률, 큰 확률 전부 다 0.5예요. M 대칭이니까. 이거 절반이라는 거. 확률 총합 절반. 0.5, 0.5.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M부터 M 플러스 A. 얘는 A는 시그마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M-A부터 M까지, 즉 좌우 대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X축은 정근선이고요. M일 때 최대값을 갖고요. 알겠습니까? 그 최대값 얘다.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고 전 구간 적분하면 1이다. 이거 우리 적분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전 구간이 1이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절반의 확률은 뭐야?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이 얼마? 0.5다. 알겠죠?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걸 잘 기억해라, 얘들아. 그리고 얘 x1보다 큰 확률, x2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x1이 여기 있고 x1보다 큰 확률, x2가 여기 있어서 x2보다 작을 확률, 이게 똑같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중점이 평균이다. M 대칭점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x1이 꼭 양수일 필요 m보다 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x1이 여기고 그래서 x1보다 클 확률 이만큼, x2가 여기여서 x2보다 작을 확률 이만큼 해서 이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중점은 M.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얘가 fx가 이건데 f 10, f 30, 요건 뭘 뜻하는 걸까? f10의 값보다 f30의 값이 더 크다. 두 개 더해서 중점이 뭐라 그랬니? 평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하고 30의 평균이 얼마니? 그러니까 10하고 30의 중점이 얼마니? 20이지? 20? 20? 20의 위치가 평균 왼쪽. 평균 왼쪽에 있어야지만 10 같은 간격 떨어진 30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건 평균이
10하고 30의 중점 20보단 크구나. 이걸 주는 거야.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 풉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정규분포 그래프 특징이야. 자, 얘 볼게요. 1222번. 얘 0.5 맞아요. m일 때 함수값은 최대값이야. 확률이 최대값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점에서의 확률은 논하지 않아요. 알겠죠? 함수값이 최대예요. 그 다음에 3번 임의 실수에 대하여 얘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와 똑같죠.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A만큼 간 녀석의 확률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M 빼기 A 얘는 M 플러스 A A만큼 뺀 거 같은 간격이라는 거지. 이거 같은 간격만큼 갔을 때 요거보다 클 확률 요거랑 당연히 똑같죠. M 대칭이니까 여기 면적 똑같을 거 아니야. M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는 똑같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군요. 이거 1, 2, 3번 다 맞아요. 자, 4번 A라는 녀석이 M보다 왼쪽에 있대요. A라는 녀석이 여러분 이제 이거 자주 그리셔야 돼요.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얘가 0.5죠. 0.5. 얘가 0.5니까 0.5에다가 A부터 N까지의 확률이 면적이라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이걸 더해야죠. 틀린 건 4번. 옳지 않은 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5번은 M이 여기 있고요. A부터 B까지의 확률이래요. A, B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좌변이 의미하는 건 얘 넓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얘 넓이는 B가 더 커. 그러니까 B보다 작을 확률 이만큼이야. 이만큼에서 A보다 작을 확률 이만큼을 뺀 게 이 면적 맞죠? 5번도 딩동댕.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다음.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 중에서 또 유형 4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높이가 똑같아요. 평균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가 옆으로 평행이동만 하지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시그마 값이 요번엔 평균이 일정할 때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얘는 퍼져요. 그래프가 누워버려요. 알겠습니까? 시그마가 커진다라는 건 표준 편차 시그마가 커진다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리 된다라는 거야.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학교 수학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 학교, B 학교는 둘 다 평균이 70점이야. 수학 평균이. 근데 어떤 학교는 표준 편차 10점이고 어떤 학교는 20점이잖아. 그러면 20점인 표준 편차 20점인 학교가 못하는 애 잘하는 애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불균형이 있는 거지. 표준 편차 10으로 적잖아? 그러면 뭐야? 70점 주위에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균형적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위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이 커져야 되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애들이 많다는 거 확률이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가 낮을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대표 문제를 보시면요.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는 m 대칭이고 당연히 평균 대칭이에요. x축 정근선 맞고요. 곡선은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까지의 거리는 시그마이다. 얘는 사실 이제 그래프적인 특징을 보는 건데 이 볼록한 모양이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규분포 그래프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게 바뀌는 순간.
여기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평균 대칭이니까 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이 바뀌는 순간이 이 거리가 시그마만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기본적인 옵션이니까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3번 여기 전체 넓이는 1이다. 4번 시그마가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더 내려와요. 퍼져요. 그래서 양 끝에 못하는 애 잘하는 애가 많아지는 거야. 시그마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4번도 양쪽으로 퍼진다. 맞죠? 시그마가 일정하면 그래프 모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죠? 위치만 달라지죠. n값에 따른 위치만 달라지지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거는 틀린 거죠. 답은 5번. 자, 정교분포에서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건 뭐냐? 정교분포는 그래프가 여러분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고 여기 가운데 평균 대칭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요런 값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다 그러면 이 구간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 여기가 2a 빼기 5 여기가 4a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요 구간의 면적, 이 구간의 면적보다는 얘가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은 요 면적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얘가 커지는 경우는 언제냐? 정확히 얘네가 m대칭. 한마디로 얘네 두 개 더한 게 평균의 2배.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점이 평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하면 6a 빼기 4인데 이게 평균의 2배 14다. a는 3.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똑같을 때 얘는 이 면적이 제일 크다. 자, 여러분 책은 이게 문제가 달라서 저랑 답이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에 2a 플러스 1 맞나요? 예, 그렇게 나오면 또 이거 두 개 더해서 2배 한 개 평균 2배 한 개 된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요 답이 나옵니다. 다음. 자, 여러분 유형 6번입니다. 여기 6번을 보시면요 m대칭인데 얘네가 아까 얘기했지 1시그마만큼 뺀 거 더한 거 2시그마만큼 뺀 거 더한 거 3시그마만큼 뺀 거 더한 거 이 평균이 모든 표준편차가 모든 그 정교분포 조사하는 자료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라질 건데 그 녀석들이 모두 다 동일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정교분포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모두 다 정교분포를 하나로 만들자. 그게 표준 정교분포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이거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교분포는 가운데가 m이고요. 여기에서 m 플러스 시그마 한 개. 이거보다 작은 게 0.8413이라는 건 여기가 이만큼만 얼마일까? m보다 작은 거 아까 얼마라 그랬어? m보다 작은 건 절반 0.5. 그러니까 0.8413에서 0.5 빼는 거야. 3413이죠. 그런데 이거 구하래요. 얘 면적이야. 확률은 다 면적이거든. 그럼 m 시그마는 여기에서 시그마만큼 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간 좌표가 m 빼기 시그마죠. 그럼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몇 배 하면 돼요? 2배 0.6826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자, 유형 7번입니다, 여러분. 얘를 표준화를 요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시그마만큼 어떤 분포든 그 분포의 평균에서 1시그마만큼 간 이 확률이 표준 정교분포에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 1이니까 1만큼 간 확률하고 똑같겠지. 알겠습니까? 이게 0.3413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라. 얘를 이제부터 표준화를 하는 거야. 이제 표준화하는 방식을 잘 봐두세요. x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써주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 써. 양변에 똑같이 얘의 평균을 빼라는 거야.
평균을 빼. 똑같이 빼도 되잖아. 이렇게 110을 똑같이 빼. 그리고 똑같이 표준 편차를 나눠. 양변 똑같이 나눠도 되잖아. 그러니까 Z는 X 빼기 M을 표준 편차로 나눠라. 여기에서 얘만 변수고 얘네들은 그 X가 갖는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다 쓰는 거라고. 그럼 이 모양이 무조건 Z가 된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규분포는 이렇게 되면 Z가 돼요. 다 같은 분포가 돼. Z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이제 Z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여기가 표준 정규 분포예요. Z 0이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얘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똑같대요. 이거 뭐야? Z잖아. 얘는 이미 Z잖아? 그럼 이 Z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B가 얼마여야지 이 면적하고 똑같겠어요? 좌우 대칭이니까 B는 2.5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요 면적이 바로 빨간색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된다고. 그럼 확률이 똑같겠지. 그래서 B는 바로 2.5.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표준화가 아직 안 됐죠.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너희들이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표준화한다 그러면 얘를 Z 이렇게 바로 바꿔. 얘를 Z로 바꿨다는 건 두 가지 작용을 한 거야. 이 X의 평균을 똑같이 빼고 표준 편차를 똑같이 나눴다 이 얘기라고. 그러면 얘를 Z로 바꾸고 이걸 생략한 거야.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이제 A에다 양변 똑같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거구나.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똑같이 크거나 같다니까 B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이. 근데 B 구했잖아. 얼마라고? 2.5라고 구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A 빼기 110이 B 2.5구나. 얘 곱하면 10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110이죠. A는 120.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랑 곱하래요. 와우. 네? 120이랑 2.5. 4분의 10? 이렇게 할까? 2분의 5? 알았어. 2분의 5로 할게. 2분의 5? 그럼 300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여러분이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게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온다고. 여기는 항상 표준 정규 분포표 일부분만 갖다 놓은 건데 여기 끝값을 갖다 놓은 거예요. 끝값. 항상 표준 정규 분포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양수 쪽만 표현을 한 거야. 양수 쪽. 선생님, 그럼 음수 어떻게 구해요?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꾸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257번 풀어볼게요. 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 2인 정규분포가 있는데 얘네들을 똑같대요. 7보다 작거나 같다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똑같다라는 건 7하고 5의 중점이 평균 M이다. 그러니까 얘는 M이 6이다. 요걸 주는 거고요. 그럼 M이 6일 때 X가 따른다. 정규분포 6,2제곱을 따른다. 얘를 구하래요. 정규분포 표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 얘를 이 정도 속도를 하셔야 돼요. Z-1 요 정도 속도. 여러분이 풀 때. 이미 Z로 쓰는 순간 머릿속에서 6에서 4를 빼고 2를 나눴구나. 6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거든. 나중엔 안 그려. 0이거든. 마이너스 1이 이거야. 부등호 방향 중요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평균 오른쪽이니까 얼마일까요? 빨간색 색칠한 건 0.5예요. 이건 다음부터 안 써줘요,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은 좌우 대칭이니까 뭘로 구하면 될까요? 여기 면적은 0부터 1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일 때의 요 확률값 0.3413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요, 굳이 중간 가정을 써주면 0부터 1까지에다가 0.5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의 값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을 해서 0.3413이니까 0.8413. 여기다 0.5만 더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자,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요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계는 중요한 게 확률, 평균, 분산. 이 세 가지인데 정규 분포는 보통 평균과 분산을 주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확률과 평균을 주고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확률과 분산을 주고 평균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또는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원래 값을 구하여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1268번. 그러니까 얘가 확률이 이게 나오도록 하는 원래 x 값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얘 가지고 바로 얘를 표준화해 주시는 거예요. 정규 분포는 확률 구할 때 표준화 안 하면 안 돼. 얘를 바로 Z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전부 다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요. 45 빼기 50 마이너스 5인데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50을 5로 나눈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 요렇게 그래프가 여기가 0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4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0.8185가 나와야 돼. 그러면 0.8185에서 여기 넓이 0.3413을 한번 빼보면 얘는 2, 7, 7, 4 요렇게 됩니까? 4772. 얘구나. 대놓고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까지 가줘서 이 녀석 별표가 0.4772가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표준화한 요 녀석이 뭐가 되면 돼요? 2다. 그래서 5분의 a 빼기 50이 2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얘 곱하면 10이고요. 50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a는 6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5부터 60 원래 x 변수에서의 범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된다. 자, 이제 계속 확률 구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봉사 시간이 평균 48, 표준 편차 10. 요거 잘 읽으셔야 돼. 이게 분산인지 표준 편차인지.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봉사 시간 x는 따른다. 알겠어요? 봉사 시간 x는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 48, 표준 편차 10. 제곱. 여기는 분산을 쓰는 거예요. 표준 편차 제곱골.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봉사 시간 x가 58시간 이상일 확률 probability.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뭘로 고쳐? 표준화 Z로 고치는 거죠. 그럼 양변에 똑같이 48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1이네요. 그러면 1보다 크다라는 거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러분 점점 그림이 이상해지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요 가운데가 평균이 0이고요 여기가 1보다 크다니까 여기지. 근데 정규 분포는 항상 표는 0 이상만 나온다고. 여기 1이라는 건 0부터 1까지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0.3414? 그 이걸 어떻게 구해? 절반이 얼마니까? 0.5.
거기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0.5 빼기 0.341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7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 다음. 여러분 뭐 학생수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각을 안 할 확률이 20%야. 전체 학생이 1000명이야. 그러면 지각 안 한 학생은 뭐가 되겠어요? 1000명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0.2, 200명. 이런 식으로 확률에다가 그 해당하는 확률에다가 전체 개수 사람 수를 곱하면 그 해당하는 확률에 해당하는 사건의 사람 수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84번 보시면요. 5000명이 전체 사람 수고요. 세이브 해놔. 수학 성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을 x라고 하면 얘는 따른다. 평균 60, 표준 편차 10. 그러면 80점 이상. 성적이 x인데 x가 80점 이상의 확률부터 구하는 거야. 그 확률에다가 5000명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사람 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뭐예요? Z. 전부 다 60 빼고 10 나누면 2죠. 그러면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0, 2, 2보다 크다. 아하. 0.5에서 0부터 2까지 얘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0.5 빼기 0.4772는 0.02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28% 정도 되는 거지. 여기에다 5,000명, 얘는 10,000분의 228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나눠주시면 2 남죠. 114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1289번입니다. 얘는 이제 정규분포가 내가 뭐라 그랬니? 확률 구하는 게 핵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확률? 그 확률을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분포표가 있을 거 아니니? 요 확률을 구하는데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재밌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곱해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1289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그 확률을 이항분포의 확률로 사용을 해요. 또 잘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무게가 이게 변수 잘 보셔야 돼요. 무게가 x인데 x가 따른다. 정규분포를. 그쵸?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50.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단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가격에 따른 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의 기대값은 얼마냐? 그러면 확률 변수 x. 얘가 가격 1000원, 1100원, 그 다음에 1200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00원일 확률, 1100원일 확률, 1200원일 확률을 각각 얘를 보고 무게 보고 결정을 해라. 근데 얘가 무게잖아. 정규분포가 무게로 주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1000원은 무게가 500g 미만. 평균이 500이네요. 그러니까 얘 뭐 계산할 거 없네요. 0.5. 그쵸? 평균 미만이니까 500 미만 0.5. 1000원이 될 확률 0.5예요. 얘를 하는 것보다 얘가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취향인데 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무게가 x인데 걔가 550 이상일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표준화 z는 550 빼기 500 평균 빼주시고요. 50 나누면 1. 그런데 0부터 1까지 확률은 얘만 좋네요. 얼마예요? 1보다 큰 확률은 0.5에서 0.34를 빼는 거죠. 결국 0.16. 그러면 얘가 0.34 이렇게 되는 거니.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더해라. 그럼 얘는 500 이거 곱한 거죠. 얘 곱하면 11 곱하기 34 374. 얘 곱하면 12 곱하기 16 192 이렇게 되겠죠. 874에서 192를 더하면 1166원 1번.
1066이네요. 다음. 자, 1293번 유형 13번 앞에서 했던 거예요. 원래 값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그러면 얘 확률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 이거 정규분포 안 썼네. x는 따른다. 평균 30, 표준편차 5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 확률을 z로 바로 바꾸면 a에서 30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게 0.8413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얘 위치가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가 가운데 0이잖아. 그러면 요 녀석의 위치가 양수면요 절대 0.5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얘가 0.5보다 큰 값이 나왔다라는 건 이 값이 양수다 음수다? 이 값 자체가 음수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5분의 a 빼기 30이 있어야지만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이게 0.5를 포함해서 0.8413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0까지는 0.3413이 되겠죠. 0.3413이 나오는 게 얘인데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의 0대칭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1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는 25가 되겠네요. 얘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30이니까. 답은 1번. 됐습니까? 다음. 자, 이제 정규분포의 아주 표준화의 놀라운 위력이 집단이 다 다를 때, 이제 집단이 다를 때 비교할 때는 표준 정규분포로 통일해서 비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298번을 보시면요. A, B 두 지역에서 얘는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했었더니만 A는 따른다. 평균 500, 표준편차 10 요렇게 따르고요. B는 따른다. 평균 520, 표준편차 5를 따른대요. 근데 A 지역에서 한 명 택했을 때 K 이상의 확률 A가 K 이상, A가 데이터 사용량인데 K 이상 사용할 확률 이거와 B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B도 K 이상이네요. K 이상 사용할 확률이 같아졌다. 그럼 각각 변수에 따른 각각 표준화를 해주면 얘네가 둘 다 Z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등호 방향도 뭐 다를 게 없고요. A는 평균이 500, 10 얘는 지금 이렇게 쓰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한번 쓸게요. 얘가 부등호 방향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K 빼기 520 나누기 5 각 변수에 해당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빼주고 나눠준 거예요. 그럼 얘네가 똑같으면 돼. 알겠니?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으면 부호만 반대다. 절대값은 똑같고 마이너스 곱한 게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가 부등호와 반대면 지금 반대가 아니잖아. 똑같아. 그럼 이 값 자체가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k 빼기 500이 5분의 k 빼기 520 단순 계산이죠. 10을 곱할게요. 그러면 k 빼기 500 얘는 2가 남으니까 2k 빼기 1040 k는 1040이 넘어가서 540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번. 다음. 자, 이제는 각가지 정보를 가지고 정규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다른 모르는 것들을 찾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얘 시스템 보면 이게 x가 얘고 y가 얘거든. x의 확률 하나를 줬으니까 시그마 찾을 수 있지. 그 시그마 찾아서 얘를 완성시키고 얘 완성시킨 후 뭐해라? y를 표준화해서 표준정규분포표로 이 확률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표준화를 하면요 z 얘는 8에서 6 평균을 빼고 2 남아요. 거기에다 시그마를 나누죠. 시그마 분의 2예요. 그러면 얘가 이것보다 큰 게 이거래. 0.5보다는 작죠. 얘는 양수야. 시그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0이 여기 있는데 시그마 분의 2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0.1587.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0.3413. 많이 하던 숫자죠. 그러니까 1이구나 이게. 시그마는 2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시그마가 2면요 여러분 요 차근차근 잘 계산해야 되는데 4시그마 제곱이잖아. 2의 제곱 16이죠. 16을 이렇게 쓰자. y는 따른다. 16,16 쓰지 말고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 y가 8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도 표준화 하는 거죠. z 얘는 8 빼기 16 마이너스 8을 4로 나눠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음수입니다 여러분. 음수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 그럼 여기 반절은 0.5, 여기는 0부터 2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0.9, 여기다 5만 더하면 돼. 9772.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 16번. 지수가 받은 성적표. 여러분 성적표로도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등수가 나오는데 뭐 굳이 뭐.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잘한 건 뭐냐? 전부 다 얘네들을 지수의 성적을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준화할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80 지수의 성적에서 평균 빼고 8로 나눠. 그러면 얘는 8분의 20, 4로 나누면 2분의 5, 2.5죠. 수학은 지수가 받은 성적 77에서 65를 빼고 4로 나눠. 4분의 12죠. 4분의 12. 그러니까 3. 역시 수학이 짱. 그러면 영어 75 지수가 받은 거에서 65를 빼고 5로 나누면 2죠. 그래서 제일 잘한 건 수학, 국어, 영어 순입니다. 우수한 과목 순으로 하면 수, 국, 영. 답은 3번. 다음. 자, 얘는요.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확률을 준 거야. 근데 얘는 확률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줬어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320명 모집하는데 2000명 응시하였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합격할 확률. 합격을 할 확률이 뭐라는 거예요? 2000분의 320이라는 거죠. 그러면 0 하나 나누고요. 2로 나누면 100분의 16이니까 합격할 확률 0.16이에요. 그러면 합격할 점수가 K라고 하면요. 그 점수가 K 이상이 되면 합격이겠죠. 이 합격할 확률이 얘가 0.16이다. 점수가 K점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아까는 이 식을 줬어. 그럼 우리는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 확률을 안 준 거야. 니들이 이 문장을 보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X 점수는 뭘 따른대요? 평균 240, 표준 편차 20을 따른대요. 이거 보고 표준화 하시면 돼요. Z K 빼기 240, 20 나눠주시고요. 이게 0.16. 이제 좀 많이 해서 알겠죠, 여러분? 얘가 0인데 여기가 이 점수야. 근데 이게 0.16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0.34 되는 거 아닙니까? 0.34 되는 건 1이었죠, 우리? 엄청 많이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1 되면 돼요. 얘가 1. 얘가 1 되면 되니까 K는 260. 260점만 맞아도 평균보다 20점만 더 맞아도 합격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규분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